OSC 코리아의 임재성 차장님께서 OSC 코리아가 갖고 있는 MSA 관련 역량을 소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MSA 프로젝트를 추진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수세벤처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OSC 코리아의 임재성 차장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회사 소개, 그리고 MSA 관련 이야기, MSA 전환 예시, 마지막으로 오픈 MSA에 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음주 가무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아마추어 뮤지컬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운동도 좋아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바 기반의 다양한 백엔드 기술과 자바스크립트 기반 프론트엔드 기술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퍼블릭, 프라이빗 환경의 CI/CD, 모니터링 등 데브옵스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쿠버네티스, 기놉스, 긴랩 CI 등을 통한 개발 경험으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또한 MSA의 형태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OSC 코리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 기업으로 수세의 국내 최초 매니지드 서비스 파트너입니다.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오픈소스와 상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컨설팅과 글로벌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MSA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는 기술 부채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제대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빚이 되고 그 빚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그 빚을 갚아야 할 시기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이게 된다라는 것이 기술 부채입니다. 많은 개발 업체들에서 비즈니스적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에 대하여 적정선을 찾으며 알게 모르게 기술 부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상환을 해나가며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네모 바퀴로 수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그란 바퀴로 바꾸기에는 당장 앞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 상태를 혁신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는 동그란 바퀴를 들여와야 합니다. 하지만 모놀리틱 구조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수레 전체를 다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SA는 최종 동그란 바퀴를 바꿀 때 비즈니스의 충격을 완화하고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MSA는 기술 부채의 한도를 늘려주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신용도가 높아지는 것이며 비즈니스의 기술 부채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보다 유연한 시스템을 위해 이상적인 아키텍처라고 생각합니다. MSA는 넷플릭스가 MSA로 전환을 하면서 점점 부각되게 되었으며 현재는 11번가, 배민, 카카오 등 많은 업체들이 MSA로 전환하고 있고 전환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SA를 도입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과연 MSA는 모든 서비스에 다 적용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OSC에서는 고객에게 MSA 도입 어세스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객의 현재 시스템을 파악하고 MSA 도입 후 개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다시 말하면 도메인이 나눠져 있으며 도메인 간 결합도를 낮추고 각자 독립적으로 실행 배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4년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모놀리틱 아키텍처로 개발이 진행되었고 배포 시에는 참여했던 모든 업체들이 배포가 완료될 때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와스팀, 이미지 시스템팀, DB팀, 보안팀, 모니터링팀 등 배포가 이루어질 때 같이 밤을 새며 정상 동작을 확인하고 퇴근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모놀리틱으로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배포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한 A 보험사는 날을 잡아서 매주 목요일 새벽 시간에 배포를 한다거나 하는
배포 정책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연히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줄의 수정이라도 보수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T 업계에서 갑자기 돌아보면 우리 시스템이 많이 뒤처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음은 웹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모놀리틱에서 MSA로 변화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그에 관련하여 발생한 오픈소스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겟, 두포스트를 직접 구현하여 서블릿을 사용하던 웹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드의 어노테이션을 설정함으로써 복잡하게 처리해야 할 설정들이나 로직을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모놀리틱한 환경이며 화면 부분은 HTML을 기반으로 한 JSP, AJAX 등을 사용하여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프리마커나 JSTL 등 JSP 코딩을 도와주는 템플릿도 생겨나게 됩니다. 스마트폰, 패드의 등장 및 다양한 디바이스가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는 화면에 대한 중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JSP로 개발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론트엔드라고 하여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리액트, 뷰, 앵귤러.js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화면을 스프링에서 같이 처리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게 됩니다. 화면을 처리하는 프론트엔드와 서버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백엔드라는 영역으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프론트와 백엔드의 통신이 중요하게 되었고 백엔드는 RESTful API라는 이름으로 API를 만들게 됩니다. HTTP 프로토콜 내에서 API의 콜 형태를 보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끔 하는 통신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화면을 담당하는 웹서버와 이와 맞물려 돌아가는 백엔드 서버로 나눠지게 됩니다. 백엔드 API에 대한 리소스 인증, 인가 등이 중요하게 되며 스프링 시큐리티, OAuth2라는 인증 프로토콜로 API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MSA로의 전환을 성공하면서 MSA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스프링 부트의 등장으로 백엔드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졌던 시스템 아키텍처는 이제 백엔드를 더 도메인 단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백엔드 모듈끼리의 통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엔드는 다른 모듈들의 모든 주소를 알고 있게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넷플릭스 유레카가 등장하게 되었고 백엔드에서는 유레카에 등록을 함으로써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수행하여 서로 간의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백엔드가 여러 단위로 더 분리하게 되면서 프론트엔드에서 모든 백엔드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API의 인증을 각각 다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넷플릭스에서는 줄이 등장하여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구현하였으며 현재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SO2, 크라켄디, 콩과 같은 많은 API 게이트웨이 제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SCG, 유레카 등은 오픈소스이며 WSO2, 크라켄디 같은 솔루션도 오픈소스로 사용 가능하며 유료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WSO2, 크라켄디는 OSC에서 오픈 MSA라는 통합 솔루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모든 요청을 받고 각각의 URL 규칙에 따라서 적절한 백엔드 서비스로 호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든 요청을 API 게이트웨이가 먼저 받게 됨으로써 많은 이점이 생겨납니다. JWT의 등장으로 액세스 토큰이 JWT 형태로 바뀜과 동시에 OAuth2 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인증 처리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의 전파를 막기 위해 넷플릭스의 히스트릭트 모듈을 통한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각 API 게이트웨이의 제품의 기능에 따라 보안, 인증, 라우팅, 로드 밸런싱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백엔드가 여러 개로 나눠짐으로써 컨피그 파일의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 테스트, 스테이징, 개발, 운영 4가지의 환경이 있다고 가정하고 10개의 MSA 구조로 나눠졌다고 생각할 때 스프링 부트 컨피그 파일의 프로퍼티 파일이 40개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의 Git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통해 이것들을 한 번에 관리하며 서비스의 중단 없이 다시 설정 파일을 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개로 쪼개진 서비스들은 배포의 부담이 그만큼 적어져서 잦은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코드의 수정과 배포를 한 번에 하는 CI/CD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Git을 통해서 다양한 브랜치 전략들이 생겨나고 젠킨스나 깃랩 러너 등을 통해 Git 소스의 특정 이벤트 발생 시 한 번에 배포까지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네, 또한 이렇게 쪼개진 백엔드 서비스에서 로깅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서비스에서는 ELK, EFK 등의 스택이 적용되게 됩니다. 엘라스틱으로 서비스 로그를 전송하여 키바나에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 API 게이트웨이, 서킷 브레이커,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인증인가, CI/CD, 로깅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클라우드 환경은 사용량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구글에서 쿠버네티스라는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고 오픈소스로 변경되어 현재는 CNCF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저에서는 AKS의 명칭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각각의 노드 자원을 한데 모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버 장비들에도 렌처 등과 같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하여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그림은 CNCF에서 2021년 설문 결과에 대한 그림인데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96%의 조직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제 여러 개의 백엔드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게 됩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쿠버네티스가 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레카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의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기놉스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구현한 아르고 CD, 텍톤 등과 같은 CD를 담당하는 제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스캐폴드를 통해 도커라이징, 도커푸시, 쿠버네티스의 배포를 한 번에 진행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복잡하게 생겨나고 이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서비스 메쉬라는 개념이 생기고 각 서비스마다 프록시 형태로 같이 동작하여 서비스를 모니터링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이스티오, 키알라이, 링커드D 같은 제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제품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CQRS 아키텍처가 생겨나게 됩니다. 조회, 비즈니스 로직을 나누어 트래픽을 분산하고 카프카나 엑소닉 등을 통해 CQRS를 구현하여 사가 패턴을 통해 트랜잭션을 처리하게 됩니다. MSA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모놀리틱에서 단순하게 처리했던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쿠버네티스로의 빌드, 배포를 운영과 개발의 연속성이 중요해져 데브옵스라는 영역이 부각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오픈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여 적용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입니다. 여기에는 MSA에 필요한 다양한 카테고리별 오픈소스와 상용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솔루션이 우리에게 맞는지 선택하고 검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OSC에서는 상위 100대 오픈소스를 선정하여
자체 검증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MSA 구성에 맞춰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MSA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애자일 방식의 개발 방법론을 채택해야 하며 운영 및 배포를 할 때 모든 팀이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닌 관련된 팀만 배포 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작은 단위로 많아진 만큼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트랜잭션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왜 MSA를 해야 하나요? 결국 고객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빠른 서비스, 끊김없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서비스가 조금만 느려도 이탈합니다. 결국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MSA 도입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 해운사의 모놀리틱 환경에서의 MSA 분석 전환한 자료입니다. 서비스별 배포 테이블을 관련 테이블을 조사하고 서비스별 배포 주기 등을 조사하는 등의 사전 분석을 통해서 MSA 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마이스 사업을 하는 회사의 온프레미스 렌처 기반 MSA 구성도입니다. 파란 영역이 렌처의 영역이고 모니터링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스토리지는 룩셰프, 그리고 로깅은 EFK, CI/CD는 깃랩 러너를 통하여 아르고 CD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OSC 코리아는 MSA로 전환 시 필요한 여러 오픈소스 및 상용 제품들의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SA 전환 시 손쉽게 구축될 수 있도록 통합 솔루션인 오픈 MS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SA가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부채의 한도를 MSA를 통해 높이고 전환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MSA는 오픈소스로 구성된 표준 서비스와 기업형 상용 서비스가 추가되는 애드온 영역으로 구성된 통합 MSA 플랫폼입니다. 검증된 오픈소스들에 대한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SA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OSC 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